점점 게을러지고 있는 방구석 라디오. 오늘도 녹음을 오랜만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주권에 1억 6천을 태운 영주권 사기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일단은 장소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던 딸의 영주권 신청을 이제 위해서 대행사 같은 데가 있었겠죠. 그 이제 3년간 1억 거의 6천 가까운 돈을 이제 빨렸죠. 그래서 눈탱이 당해서 결국 사기를 당한, 영주권도 얻지 못하고 또 이제 불미스러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의 어떤 그런 이력까지 남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KBS에서 다룬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실 워킹 홀리데이 경험자이면서 이제 이민을 잠깐 주민들 했던 그 경력밖에 없지만, 그 짧은 한 2년, 길게 보면 이제 한 3년 가까운 호주 2년, 캐나다 한 1년 조금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3년이라고 쳤을 때 영주권을 이제 생각하면 진짜 많은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비자에 대해서 걱정 없이 몇 년간 지낼 수 있는데, 이제 비자가 만료될 시점이 다가오면 어떻게 이제 비자를 연장할지, 아니면 이제 그 영주권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지내던 호주나 캐나다도 이제 지금은 거의 이민의 문이 많이 닫혔지만, 그 당시도 이제 닫히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되죠. 미국은 그냥 완전히 닫힌 나라라고 보면 되고, 사실상 이제 고급 이제 기술을 가진 진짜 고기능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웃기겠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IT 인력, 고학력자들, 거의 석박자 출신이거나 의사, 이런 의사, 간호사도 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진짜 그런 보건 영역에서 필요한 인재거나 아니면은 진짜 석박사 능력을 지닌 진짜 IT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 아닌 이상은 거의 힘들죠. 옛날 같은 때나 지금 만약에 어떤 이민 1세대가 막 꾸역꾸역 넘어가서 무슨 세탁소를 차렸다는 그런 거는 진짜 어디 LA 아리랑 시절이나 나오는 이야기고, 물론 지금도 어떤 방법이야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확실히 이민을 이제 워낙 그 이슈들도 많고 해서 많이 닫힌 나라죠. 불법 체류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진짜 해외 나가면 조심해야 될 게 한국인이다. 한국 사람에게서 한국인이 제일 조심해야 될 대상이다. 이건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과목입니다. 진짜 피해자분에게 진짜 좀 죄송한 말이긴 한데, 이건 좀 능지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영주권을 이렇게, 분명히 따님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어떤 그 영주권 취득에 관한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이 돼야 되지 않나. 이게 보통 미국에 어떻게 보면 자식을 공부시킬 정도면 재력도 있고, 어느 정도 그 재력을 갖추려면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높은 그런 게 있으려면 어느 정도 지적인 그런 소양이 있으셨을 텐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에 당하지 않았나. 물론 이 문제는 너무 그 같은 한국인이어서 믿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진짜 해외 나가면 진짜 같은 한국인을 눈탱이 쳐서 먹고 사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당히 진짜 이 눈탱이의 정도에 따라서 선량함을 오히려 측정할 수 있어야 되나? 그냥 적당히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정도의 눈탱이를 치는 한국인인 정도면 좀 매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혹은 어떤 일을 소개시켜 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진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정도의 이제 테이크를 주고 눈탱이 칠 만큼의 칠 정도는 좀 받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거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건데, 진짜 말 그대로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돈만 뜯어가는 경우가 꽤나 많은 거죠.
또 걸릴 확률도 별로 없고 또 이 눈탱이 치는 사람들이 다 워낙 그런 걸 자주 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고 쉽사리 또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도 있는 거죠. 왜냐면 보통 이런 과정에서 지금 같은 사례처럼 영주권 신청 이런 100% 이런 거 보장 1억 6천을 갖다 바치는 과정에서 이 1억 6천을 투자한 사람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결코 그렇죠. 결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 왜냐면 아니 어떤 대행사가 영주권 발급을 100%를 보장합니까? 무슨 미 대사관에다가 뭐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연줄이 있다고 해서 나올지도 않을 텐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정말 모르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거기서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취업이 안 되면 영주할 수 있는 그 카드가 정말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 비자가 그 나와야 되는데 취업 비자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오래 했어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뭐 실제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다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진짜 힘들다면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진짜 손가락만 빨다가 취업 비자가 안 나와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물론 다시 뭐 입국을 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미국을 이렇게 취업을 하는 건 정말 더 어렵겠죠. 현지에서 취업을 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뭐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사실. 근데 이런 상황 이렇게 취업 비자 자체도 나가리 될까 말까 했는데 영주권 이 그린 카드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 그린 카드를 그렇게 쉽게 뭐 돈 이렇게 투자해서 나온다? 그거는 너무 영주권 체계나 이 지금 현재 미국이나 특히 지금 영미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민에 대해서 깐깐해지고 있는 부분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아까 그 사문서 위조 이런 위험성도 얘기했던 게 이 눈탱이 치는 이 대행하시는 양반이 따님을 지금 어디 그냥 희한한 그러니까 뭐 이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뭐 어디 매니저 무슨 그냥 동네 어떤 그런 매니저로 이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완전 직종이 다른 그냥 매니저 직급으로 넣는 경우가 한국 그냥 호주도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청소직이에요. 근데 청소 이제 잡을 구해서 청소 그 사장 밑에서 일을 하는데 청소업으로는 영주권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제 허스피탈리티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매니저 직급이니까 직종상으로 일단 영주권에 해당하니까 영주권 그 리스트에는 있으니까 뭐뭐뭐뭐 매니저 이런 것들은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원래 이제 뭐 허스피탈리티 관련해서 이제 뭐 학력이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이렇게 따면은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도 전형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우회해서 쓰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따님은 뭐 학업의 어떤 전공이 이건데 A란 건데 전혀 이상한 매니저 직급을 이제 사문서로 이렇게 제출한 이력이 나와버리면 아 이거 지금 약간 이 뭐 이민제도를 이용하는 게 이제 걸릴 수도 있겠죠. 미국은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더 엄격할 테니까요. 뭐 호주나 캐나다가 또 덜 엄격한지는 뭐 모르겠지만 미국은 왠지 더 엄하죠. 왜냐면 그래도 우리가 동양인이긴 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무슬림이나 뭐 이제 히스패닉 쪽에서 많이 불법 체류나 뭐 위험한 이제 부분들이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걸렸을 때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진짜 사문서 위조라는 건 정말 위험한 짓인데 이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로 이런 뭐 범법을 저지른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 사기를 이 눈탱이 치는 이 사람도 어차피 자기는 폐업해서 또 바꾸고 폐업해서 바꾸고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결국 증거가 남는 거는 이 따님을 위해서 1억 6천이나 태운 이 부분만 이제 이 피해자분만 당하는 부분일 수 있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 남 얘기 같지도 않고 이게 걱정. 이게 지금 돈을 잃은 게 문제보다는 따님이 미국으로 이제 어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날아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돈은
돈도 돈이지만 이제 따님의 미래가 좀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진짜 여러분들 듣는 분 중에서 혹시나 이제 여행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현지 한국인, 그러니까 해외를 여행 갔는데 현지 한국인이 다가온다.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여행을 가다가 이제 좀 지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외국말도 좀 벅차다, 아니면 외국 음식도 좀 질린다 이럴 때 뭐 한인 식당을 가던가 뭐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가던가, 그래도 뭐 이런 이 정도는 좀 괜찮을 수 있겠죠. 뭐 눈탱이 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근데 그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위험한 범죄들이 일어났었죠. 이제 현지 가이드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친절하게 다가와서 뭐 술 몇 잔 얻어먹고 같이 이제 좋은 곳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가 이제 납치당해서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화화도 되기도 했고, 이런 게 다 뭔가 호의를 가장한 심각한 그 눈탱이 치려는 그 문화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등쳐먹는 행위가 정말 팩트다. 그냥 서로 뭔가 한국인 스스로를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아직도 있고 여전히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 그리고 이 영주권 1억 6천을 태운 이 피해자가 단순히 특수 사례가 아니라는 점, 이런 점을 항상 유의해 두어야 되고, 꼭 영주를 목적으로 해외를 가지 않더라도 단순히 여행을 목적으로 해외를 가더라도 항상 낯선 한국인을 조심해라. 특히 호의를 가지고 오는 한국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암기 과목이니까요.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저도 당했던 부분이 나름 있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밖에서 눈탱이 당하면 결국 그 사람들을 욕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병신이구나라고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참 괴로운 부분이라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오랜만에 녹음해 봅니다. 감사합니다.